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양순입니다. 중국 사회 고발 348번째는요. 트럼프 대 시진핑 히토류 전쟁, 세계 점유율 높이며 환경 재앙을 방치하는 중공의 자충수 편입니다. 자, 이거 중공이 전 세계 생산 시설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히토류 품목은요. 시진핑의 트럼프는 물론이고 가면 갈수록 전 세계 선진국을 올가맬 수 있는 히든 카드이자 언제나 먹히는 맞는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각종 첨단 전자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석류 제품까지 더하면 이와 관련된 광물질까지 더하면 당분간 전 세계에는 시진핑과 중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씁쓸하지만 중공은 히토류를 포함한 광물질이 서방국은 물론이고요. 특히 이 미국과의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엄청난 파워를 발휘한다는 걸 알고 히토류 이외에도요. 전략 광물 확보에 이미 오래전부터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 내 자원 발굴은 물론이고요. 해외의 웬만한 광산에 중공의 차분이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1억 달러가 넘는 해외 광산 10개를 중공이 인수를 했고요.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라는 것입니다. 중공의 해외 광산 투자는 올해도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바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중공은 특히 시진핑은 발빠르게 자원전쟁을 트럼프에 대항하는 패권전쟁의 중요한 카드로 삼고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공은 이미 90%를 넘긴 히토리우뿐만 아니라 아연 생산 점유율도 작년에 이미 50%까지 늘렸다고 하고요. 1차 알루미늄 생산도 세계에서 한 60%를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큰일 났습니다. 중공은 게다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투자를 해서 니켈 생산량도 결국 50%까지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공은 그 밖에도 구리를 비롯하여 많은 광물들의 세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또 자원안보 측면에서 신광물 자원법을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히토리와 자석류를 통해 미국을 옥죄면서 재미를 봤던 중공은 본격적으로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물론이고요. 중진국들조차 중공의 공격적인 자원 점유율 높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요. 첫째는 각종 광물의 재련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은 중국의 기업들도 사실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의 적자는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조금으로 이를 많이 시켜줍니다. 이러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둘째는 각종 광물의 재련 과정에는요, 엄청난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오염된 오염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자, 서구 국가들이나 중진국들과는 달리 중국 기업들은 중공의 묵인하에, 예, 그냥 자연스럽게 배출해버립니다. 전혀 오염물질 방제에 대한 원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것도 경쟁 자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공은 해외 광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가장 저렴한 광물 원석들을 중국 재련소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서구 국가들이나 중진국의 기업들은 이런 대우를 자국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죠.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꼽아도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공의 자본력이 전 세계 광산을 집어삼키고요. 또 재련 공장의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 점유율을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높이는 바람에요. 인건비와 환경보존비 등 기본적으로 원가 부담이 높은 선진국 재련소나 기업들은요. 이거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파산 또는 도산 혹은 생산 중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점점 도태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도산 또는 파산 직전에 있는 재련소들을 또 사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광산과 광물의 재련업이 중공의 손아귀에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중국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인데요.
중공의 물력 시행과 특히 희귀광물 재련 과정에서 과도한 산림 파괴와 지형 파괴로 인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하천 오염과 환경 재난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린다로 거두는 거죠. 이게 바로 인민들의 생존과 건강 그리고 자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특히 히토류 생산으로 현지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곳이 세계 히토류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내몽고 자치구의 파오타오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포도시입니다. 포도시. 이 포도시입니다. 히토류 생산에만 몰두하면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그냥 흘려버립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지하로 스며들거나 아니면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천과 호수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오염수에는 뭐가 있냐면 납과 카드뮴과 같은 독성 오염 물질도 있고 이거 위험한 방사성 토륨과 같은 물질들이 대거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일단 1차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예, 게다가 건기인 겨울과 봄에는 이게 또 마르니까 이게 먼지로 변해서 대기로 확산해서 이 순환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지로 날아가서 고비 사막의 모래에도 이런 오염 물질들이 이제는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도 황사를 통해서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방사성 토륨과 같은 물질은요, 별도로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중공은 뭐 이런 걸 아예 신경을 안 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을 탄압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소련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구소련은 에스토니아의 콘크리트로 된 토륨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얘네들은 그나마 양심적인데 중공은 그냥 자연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하고 이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인들도 답답해서 올리는 차이나 사회 고발 뉴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 끝나기 전에, 예. 최근 적자가 심하다고 먼저 말씀드렸더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